대한민국 서울 상공 해발 5,000m에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시모스 침대 돌고 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편안하디 편안한 고공비행을 선보이죠. 이어서 투명도 기립박 수칠 지린 스카이다이빙을 보여주며 완벽한 착지까지 마친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구원. 그런데 착륙 잘못하셨는데요? 예? 옆 건물이에요. 잘못 내리셨어요. 길치였죠. 심지어 오늘 그는 인턴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업무 파악이나 보조가 아니라 개념이야. 신입 인턴으로서의 첫 출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를 들어서 출근 첫날부터 옆 건물로 착각해서 지각했습니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야 너는 진짜 인턴이라는 을중의 을의 입장이 보일 수 없는 태도와 이 시계는 짝퉁이지? 아니요. 진짜라고? 얘 봐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착장, 그리고 방금 전 다이나믹한 출근길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다리 좀 풀고 좀 뭐라도 좀 해. 어? 아니 뭘 해? 할 게 없는데. 결코 평범한 인턴은 아닌 것으로 보였죠. 누가 보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줄 알겠다. 정답입니다. 낙하산 타고 왔어. 심지어 네 인턴도 당신 뭐야 왜 혼자 상사가 첫 업무를 하다라는데 왜 뭐하는 거야? 아니지. 마치 수양대군이 환생한 듯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지 여유. 와 이야 멋있다. 야 무슨 회장님 납신인 줄? 당당한 기백을 표출하고 자, 이거는 세부식 복사. 복사는 내일 아침까지 할 기세입니다. 아직까지 복사를 안 했어? 보다 못한 인턴 58,000회차 상식이 케어에 나서는데 멀쩡하다가도 늘 내가 쓰려면 고장나는 복사기 패시브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단 듯이 아 그거 참 복사기를 바꿔달라고 게 언젠데 그 토는 인식을 못해서 그런 거야. 그거 흔들어야 돼. 상사가 등장해 잔소리를 시작하죠. 귀여워. 뭐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흔들 거야? 더 세게 팍팍. 너무 세게 흔들면 터질. 흔들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 비벼. 존나 비벼. 결국 사무실 전체에 토너 축포가 울려 퍼집니다. 곧이어 이 구역의 먹이사슬 최강자가 등장하고 누구야? 비열한 상사는 죄송합니다. 그게 사무실 사람이 그 말이 뭐 이렇게 많아요? 그거 조용히 해 제발. 곧바로 책임 전가에 나서죠. 아니 뽑아도 어디서 이따위 걸 뽑아가지고 치워. 그런데 그때 네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거 없잖아. 구원이 뒷값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잘못해? 누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노상식 인턴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해서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결과가 잘못됐으면 말로 꺼낼 수는 없던 팩트를 시킨 사람 잘못 아닌가요? 사이다 58,000리터로 조져버리죠. 뭐라고? 원인은 따지지 않고 아랫사람만 잡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잘못은 이 복사기 제때 교체 안 해준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팩대꾸하는 구원에게 회사 아닌가요? 인턴 주제에 네가 지금 어디 회사를 들먹여? 아무리 주제도 안 되는 인턴이지만 잘못은 압니다. 아유, 결국 니들 이거 싹 다 치우고 꺼져.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하지 마. 해고 통보가 떨어지지만 네. 그렇죠. 단 1도 개의치 않습니다. 움직이지 마 어디가? 이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여기 영업지원팀에 청소하시는 분들 좀 보내주세요. 청소 직원들과 그리고 복사기도 새 걸로 하나만 바꿔주시고요. 복사기를 원샷에 마련합니다. 보내주신답니다. 누구? 청소하시는 분들요? 아, 누가? 최 이사님이요. 최 이사면은 우리 회사에서 최 이사님은 회장님 좋겠다. 비서실에 그 최 이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 그 실례지만 뉘신지 그의 정체는 바로 인턴 사원 구원입니다. 구원이시면 우리 그룹 구일은 회장님이 국내 최고 레저 상장 기업 킹그룹의 차남, 말 그대로 킹간 낙하산 인턴이었죠. 거기 최 대리님 대리 체크만 무개념이 뭔지 잘 배웠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야 너 이리 와. 화살은 곧바로 동기 인턴 상식에게 꽂히고 지켜보던 구원은 오셨습니까? 같이 갈래? 그를 지금 나랑 가면 바로 정직원이야. 구원합니다. 정석권 모시겠습니다. 도리님. 다시 태어나십시오. 사이다 58,000리터 대꿀잼 드라마 킹더랜드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킹호텔의 면접장 511번 들어오세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타이밍이 거의 인생 억가급인데 이건 뭐예요? 511번? 우리 4년제 대학만 뽑지 않나요? 지리는 임기응변과 함께 안녕하세요. 511번 천사랑입니다. 천사랑이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전문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벌써부터 침묵만이 흐르죠. 취미가 피아노네요. 심지어 쳐볼래요?
지금요? 네, 지금요. 없어요. 면접관의 태도는 피아노가 없는데요. 그러게요. 그녀의 합격 확률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훗날 이불 키고 58,000번을 갈길 딴딴딴딴딴딴딴 바닥 행진곡을 시전하죠.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이어서 술돈을 뺨치는 친구들과 함께 가자 빨리 가자. 오랜만에 소녀시대에 비해 광란의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날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진동소리. 면접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진짜요? 그녀는 취뽀에 성공하죠. 사실 사랑이 유독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합격한 킹호텔이 어릴 적부터 가슴에 호텔리어란 꿈을 품게 했던 그야말로 꿈의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은 뭐다? 뭐다? 고객은 왕이다. 모다시경 아니 모다지배인의 교육을 필두로 우리 킹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하이엔드 명품 스마일 헤르메스. 이 손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예요. 본격적인 사랑의 호텔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한 달짜리 직원 쓸데없이 했네. 오직 한 달이라는 기간만 채용된 계약직이었죠. 저기 가면 고객님께 설리신 아름다운 똥꼬습기가 보일 거야. 앞으로 한 달간 네 담당이니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닦고 또 닦아, 눈 이부시게. 이 거대한 호텔에서 그녀는 그야말로 하루살이보다 못한 신세였습니다. 허나 늘 꿈꿔왔던 호텔에 입성한 사랑에겐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근무 중에는 항상 헤르메스 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떤 멸시와 비난도 통하지 않았죠. 너 같은 애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로비 근처에도 못 가. 나도 여기 틀어박힌 지 벌써 5년째야. 오히려 그래도 선배님은 정규직이잖아요. 물이 반이나 남은 내 마인드를 전파합니다. 한편 밑바닥부터 배우라고 했더니 겨우 하루도 못 버티고 나와? 구원은 아버지에게 하루컷 당한 꾸중을 오지게 듣고 있었죠. 다시 영국 갈게요. 가서 뭐하게? 아빠, 그만하세요. 공부 더 하고 천천히 시작해도 되잖아요. 다행히 누나 화란의 중재로 일단락되는데 네 누나 반만 닮아라. 제가 잘 얘기할게요. 잠시 후 둘만의 대화에선 호텔 가 있어. 귀찮은데 오늘은 여기 좀 있을게. 네가 뭔데 여기 있어? 태도가 58,000도 달라집니다. 착각하지 마. 여기 네 집 아니야. 마치 그러게 내가 깜빡했네. 호텔에서 지내다 최대한 빨리 출국해. 동생에게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집이든 회사든 기웃될 생각 말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죠. 돈은 과연 나도 많아. 두 사람에겐 그래도 고맙네 신경도 써주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저중량 저반복 중 진호영이 호텔 헬스장에 등장한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열일하고 있는 사랑에게 알파 수컷의 향기를 풍기기 시작하는데 미란 누나도 기립박수칠. 지리는 역도 퍼포먼스는 결국 고객님, 기합 소리 좀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컴플레인을 불러오죠. 심지어 너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신선하네. 나 좋아하지? 네? 근데 어쩌지? 내 스타일 아닌데. 난 제가 마음에 들어지. 도끼병 세계랭커 진호자는 이거 내가 네 팁 심부름이 내야 돼? 네? 아까 그 등에 호랑이. 사랑이에게 팁까지 준다. 그런데 사랑이에게 전달된 것은 팁이 아니라 후끈후끈 우리의 불타는 밤을 위해. 느끼한 편지와 그 목적을 암시하는 호텔키였죠. 변태가 다 있어. 기겁하던 사랑은 농심이 진짜. 고민 끝에 참교육을 결심합니다. 한편 때마침 구원도 헬스장을 방문하는데 그런데 요새 호랭이 에디션이 핫템인가요? 다가올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하느라 얼굴도 제대로 확인 못한 그녀에게 유일한 증거라곤 오직 타이거 티셔츠뿐이었죠. 그렇게 단숨에 다가가더니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더 빨리 뛰겠다. 강제 스파르타 트레이닝을 시전해버립니다. 고객님, 제가 님들 똥꼬 땀이나 닦고 다니니까 우습죠? 그렇다고 고객님처럼 머리에 똥만 가득 찬 분들이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역시나 첫 만남은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 손에 죽습니다. 지린 낙연으로 시작하는 게 인지상정. 그 말인즉슨 저기요 거기 서시죠. 서로 좋아 죽을 확률. 사람 말 안 들려? 야! 몇 분 뒤 찼습니까 이사님? 시설 점검 중이던 화란 앞에 혓바닥 행진곡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은 할만해요? 그리고 처음 마주했을 때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압박 면접 스타일로 빗바지 받을 때 주의사항은? 폭풍 질문을 갈기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실습생이라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교육이 안 그런데 뒷바지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예약자분 성명과 카드 성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둘째,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피아워란? 라운지, 칵테일바 등 식음료 업장에서 하루 중 고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그야말로 영어로 안내해봐요. Happy hours are from 3 to 5 p.m. and please feel free to have complimentary snacks and drinks at the hotel lounge. 완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 직원 로비로 올려. 곧바로 호텔리어의 워너비인 로비로 승진하게 되죠. 근데 제 2년제 출신인데 잘하는 애를 왜 거기다 두니? 잘 보이는 데 둬야지. 한 달짜리
1년짜리 실습생인데 진짜 올려요? 심지어 그럼 1년 더 시켜봐. 네? 자동 기간 연장까지 이뤄진다. 게다가 你中文不行休息室会在下午3点到5点免费提供零食、咖啡和茶水，尽情享用。 소녀시대 유나 때의 경험을 아니 그녀는 그야말로 너 그러다 일본어도 하겠다? 午後3時から5時までラウンジにて軽食やコーヒー、お茶などを無料で提供しております。お気軽にご利用ください。 준비된 인재 그 장치였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뭐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어느덧 구원의 출국날이 찾아오는데 손님 방에 막 들어오네. 체크아웃 시간 지났어. 나가. 그새를 못 참고 화란히 방배를 시전한다. 이 호텔 서비스 참 좋네. 내가 주인이니까. 분명 남매 간의 대화인데 이번에 가면 쭉 눌러 사는 건 어때? 와봐야 너만 힘들 텐데. 남보다 못한 차가움이 올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해.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6년, 감사합니다. 2017년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해가 거듭될수록 사랑은 어느덧 킹호텔의 에이스로 구원도 최고의 성적으로 학업을 마칩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르고 2022년 현재 잘 살고 있던 구원에게 의문의 소포 하나가 도착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지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아주 오래된 인사기록 카드였습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국으로 향하게 되죠. 무려 7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회사로 출근해. 호텔, 항공, 유통 어디다 줘? 잠깐 쉬러 들린 애한테 너무 급하세요. 화란의 김민재 뺨치는 디펜스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원은 할게요, 출근. 과거와는 달랐죠. 대신 이어서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요. 화란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호텔이 좋아요. 킹호텔로의 출근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왜 두 사람이 서로를 너희 둘 중 누구라도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는지 엄마 제사 전에 집으로 들어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들은 승계의 경쟁자이자 어떤 엄마요? 이복남매였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엄마 얼굴도 모르고 구원은 어머니가 누군지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그 생사조차 모르는 상태였기에 자신을 승계 라이벌로밖에 안 보는 누이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면 그냥 들어와. 그저 나몰라라 하는 아버지에게 정을 주지 못하고 도망쳐왔던 것이었습니다. 허나 처음으로 누군가 보낸 소포에서 너 니네 엄마랑 닮았어. 대책 없는 것도 똑같고. 평생을 그리던 어머니를 찾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보았기에 죽어도 다시 돌아오기 싫었던 이곳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죠. 며칠 뒤 인턴 때와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첫 출근에 임하는데 핸드폰 하필 핸드폰을 두고 오고 가져오라고 연락하겠습니다. 서류까지 깜빡하고 만다. 노비서!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 회수 연락은 지배인님, 저 화장실 좀. 지금 빨리 스위트룸 가서 핸드폰 찾아가지고 구하란 상무님 방에 갖다 줘. 또 하필 배가 오지게 아팠던 사랑에게 전달되죠. 급하게 핸드폰 회수엔 성공하지만 결국 참지 못했던 그녀가 극락에 도달하던 그 순간 핸드폰은 그야말로 싸늘하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안돼!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이 상쇄된다. 이어서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보지 마요. 안 봐요. 마치 10년 같은 10초가 흐른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또 계좌를 58,000번 박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나 알죠? 구원이 우리 본 적 있죠?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말 안 들려요? 결국 런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랑은 순식간에 부르셨습니까, 고객님? 이달의 우디를 아니 이달의 친절 사원으로 변신합니다. 그쪽 맞죠? 그때 그 런닝머신. 두 사람 사이를 스치는 그날의 기억들 아, 그 호랑이 티셔츠? 그리고 그 기억이 떠오른 그녀는 어쩐지 바로 안 돌아서고 변태같이 쳐다보더라니. 이번엔 변태 극혐 모드로 우디려 하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객님. 이에 킹받은 구원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고객님께 코털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이제 그만 좀 따라오세요. 그럼. 자신의 주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고객 먼저. 뒤끝 세계 챔피언이었죠. 변태 싸가지. 이어서 코털이 아니라 털끝. 챔피언다운 코털만큼도 관심 없다. 가 아니라 털끝만큼도 관심 없다. 그게 맞는 표현이야. 언어 교정까지 시전해준다.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심하게 죄송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지금부터 킹호텔 신임 본부장님 취임 환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가운데 킹호텔 베스트 탤런트 천사랑 직원이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생 억가가 꽃다발 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피해주란 말이야.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결국 네 번째 만남을 가진 후에야 그때 그 놈이나 맞아? 그때 호랑이 티셔츠 입고 계셨잖아요. 아니 장난해? 그 옷 입었다고 다 변태야? 7년 만에 오해가 풀려버리죠. 내가 왜? 그쪽한테 뭐하러? 그쪽은 죽었다 깨도 절대 네버 내 스타일 그의 투머치 부정 클리셰는 아니라고. 서로 곧 좋아 죽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럼 아니라고 말을 하시지. 말할 시간이나 줬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웃지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그런 마음에도 없는 가짜 웃음 제일 싫어. 근무 중에는 웃어야 합니다. 그냥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웃지마. 거의 히드라에 빙해버리죠. 사실 그는 어릴 적 혼자일 때 매번 느꼈던 웃지 마요. 사람들의 가식을, 특히 웃지 말라고.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가식 웃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웃지 말라고. 이는 의도치 않게 일상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왔죠. 허나 구원의 이 트라우마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그래도 돼요? 웃음 말고. 늘 억지로 웃어야 했던 사랑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억지로 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의 진심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죠. 그날 밤 본부장 환영 만찬에 직원 대표로 참석한 사랑. 자, 여러분. 먼저 구회장의 축사로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려던 그 순간 자, 드시죠. 이불킥 콜렉터인가요? 오늘도 한 달치를 선불로 박아버립니다. 심지어 자네 말이야. 이리 나와서 대표로 인사 좀 해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가요? 왜 불편한가? 부탁을 빙자한 명령을 받게 되죠.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역시나 베스트 사원답게 단 3초 만에 자본주의 미소를 장착합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성을 겸비하신 분을 본부장님으로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 가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희도 한마디 해야지. 사랑의 가식이 꼴보기 싫었던 구원은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그녀만을 위한 우리 킹호텔을 앞으로 거짓 웃음이 없는 호텔로 만들겠습니다. 그럴듯한 저격 멘트를 조져버리죠. 사랑의 앞날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다음날 디럭스룸 시티뷰로 한 객실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아침부터 진상 고객을 마주한다. 국민 엄마 모성애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묵어드린다니까 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좀 부탁할게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협찬것이었죠. 특별히 내 별그램에 후기 올려줄게.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규정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계속해서 거절이 이어지자 너 내 팔로우가 몇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여기 장사 접어야 돼.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이 광경을 지배인 없으면 다른 책임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또원이 목격하게 됩니다. 엄청난 걸 요구해? 눈치 5만 8천 단답게 순식간에 상황의 사이즈를 체크한 그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명불 사이다 세계 챔피언답게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하나 처리 못해요? 진상?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자겠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놈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보안 불러서 쫓아내요. 팩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하죠. 할 말 있으시면 보안 직원이랑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단번에 정리하고 쿨하게 퇴장하던 그는 내가 그깟 스위트룸 안 받아도 그만인데 오늘은 꼭 받아야겠어. 정대만 여사가 포기를 모르자 다시 돌아오더니 거기 지배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지배인은 지배인답게 우리 직원을 보호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2차 사이다를 갈겨준 뒤 현선아 씨 지금 내 방으로 와요. 그녀를 구원합니다. 내 방으로 오라고. 지금 바로. 그리고 사랑을 굳이 이곳까지 부른 이유는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이 새끼 뭐야?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날씨, 좋아하는 음식 전부 다 안 물어봤는데요. 물어볼 거잖아. 안 물어볼 건데요? 그럼 뭘 물어볼 건데? 왜 물어봐야 되는데요? 인터뷰 안 하겠다는 소리야? 회장님의 지시로 두 사람이 홍보 인터뷰 영상을 찍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둘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방심하고 있던 구원은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 사랑의 자태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 개연성은 얼굴이 유나이기에 지극히 합리적이었죠. 이어서 본부장님, 순식간에 고장나버린 그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와. 괜한 심술과 함께 친절한 사랑신 이거 들고 따라오고. 노루패스를 시전하는데 사랑을 통과해서 누군가의 뚝에 배달됩니다. 심지어 그분은 왠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실 것 같은 어마어마한 비주얼을 자랑했죠. 야, 아가씨 거야. 이에 사랑은 아니요. 지린 의리를 보여준 이분 캐리어님. 친절한 정밀한 애를 시전해주고 일로 와봐. 좋다. 의리 쩌는 친구들 덕에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홀로 남겨진 그는 아주 당당하게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동방의 예의를 보여줍니다. 어린 놈의 새끼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쌉해결. 이거 거슬러 드려야 돼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촬영장에 도착하고 사랑이 미리 질문지를 읽어보고 있는데 그때 홍보실에서 인터뷰 질문지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거 말고 이거로 보세요. 이게 공식 질문지래요. 슛 들어가기 직전 질문지가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이 사실은 방송 직전에 전달했습니다. 곧바로 화란에게 전달됩니다. 일부러 구원에게 불리한 장치를 심어놓은 것으로 보였죠. 같은 시각 인터뷰를 위해 완전 풀세팅한 구원이 남성미를 지대로 풍기며 촬영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사랑 또한 첫눈에 반해버리죠. 불과 2화 만에 서로 눈 맞아버린 미친 드라마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승무원 대기실로 들어서는 한 여자. 여기가 기내 메시지 판매 꿀시팀이죠? 이어서 사무장? 네. 조근조근한 말투로 어떡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진 놀았어요. 갈굼의 정석을 보여준다. 최선을 다해서 매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숨쉴 틈 없는 압박을 가한 뒤 단 한 명의 고객도 비행기에서 빈손으로 내리지 않게끔 열심히 판매에 매진하겠습니다. 직원 본인의 입에서 끌어낸 대답을 기반으로 그럼 매출이 지금보다 2배는 오르겠네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설정해버리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요. 안녕히 가시죠. 이어서 이번엔 호텔 주방장에게 향하더니 중식당은 어느 호텔에서나 매출 상위권인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왜 그래요? 촌철살인을 갈겨주고 내가 직접 시식할 거니까 이번 주까지 기본 레시피 다 바꾸고 또다시 새로운 메뉴 개발해서 올려요. 이번 주까지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신 없어요?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명령한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불청결하거나 치워. 예,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치워. 마치 소모품처럼 예, 알겠습니다. 즉각 해고해버리죠. 대체 뭐하는 여자인 걸까요? 제주도에서 호텔 홍보방송을 함께 찍게 된 두 사람. 아직도 못 외웠어? 아니요, 다 외웠어요. 그 시작부터 촌스럽게 긴장은. 촌스럽게 방송 출연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잔뜩 힘주고 온 사람한테 들을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할 틈 머리까지 하시고. 지리는 티키타카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자, 슛 들어갈게요. 자연스럽게. 오늘따라 두 사람이 유달리 긴장한 까닭은 3, 2. 녹화 방송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에서 생방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씨 화면빨 장난 아니다. 걱정과는 달리 랜선 킹호텔 투어를 떠날 예정인데요. 사랑은 슛이 들어가자마자 프로로 빙의해버리죠. 질문 몇 개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네, 물어보십시오. 아주 산뜻한 출발을 이어가던 그때 어머니께서 이곳 제주 킹호텔 오픈 멤버셨다고 하던데 첫 질문을 듣자마자 구원이 어머니와 참 많이 닮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디가 가장 닮으셨어요?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 전 엄마 얼굴도 모르고 어릴 적 어머니와 헤어진 후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현재 생사도 모를 뿐더러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구원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누군가의 너 싫다고 버리고 간 여자야. 완벽한 저격 멘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공식 질문지래요. 그리고 그 방아쇠를 담긴 저격수는 방송 직전에 전달했습니다. 이봉구의 화란이었죠. 촬영실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뒤덮이고 심지어 구원은 생방송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본부장님. 모두가 패닉에 빠진 가운데 단 한 사람 본부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나 봐요. 아마도 라이브 방송인 줄 모르셨던 것 같은데 천사랑만이 멘탈을 잡고 수습을 해나갔죠. 떨지도 않고 잘하네. 잠시 후 마음을 추스른 구원이 다시 촬영장에 나타나고 급한 일은 잘 해결되셨나요? 네, 덕분에요. 인터뷰 질문지 있죠? 잠시 봅시다. 곧바로 질문지부터 확인하는데 모든 질문들이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엄마와 함께한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은? 올라프도 기립박수 칠 엄마가 해주신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네 엄마다. 네 엄마 질문이 모두 어머니에 관련된 질문이었죠. 이에 그는 시즌 초기화시키고 이딴 유치한 질문은 패스하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십시오. 진짜 대화를 요구한다. 노을 좋아하세요? 노을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의 국가. 여기가 선셋 포인트죠. 노을이 봅시다. 그렇게 세계 최초 뒤통수 토크쇼가 이어집니다. 야, 노을이 너무 예쁘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의 입장에서 그의 이런 행동은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저 자신에 대한 해코지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본부장님한테는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일개 직원인 저는 이런 거 하나로 잘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 여기 말고 호텔들 많은데. 태생부터가 다른 둘은 취미로 아빠 회사 다니는 분이 먹고 살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심심풀이로 놀러 다니는 거 아는데 나한테 피해주지 마세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꼬여만 간다. 하지만 사랑만큼이나 구원도 그쪽이야말로 오늘 나한테 아물지 아물지 않은 상처를 해집힘당한 무슨 돌을 던졌는 줄 알아? 최악의 날이었죠.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내일 촬영 딱 한 컷씩 1시간 내로 끝내. 이 두 사람의 일정이 뭐 다 아시다시피 오늘 컨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역시나 킹호텔 최고의 친절 사원 사랑은 한번 웃어볼까요? 곧바로 미소를 장착하죠. 좀 가시고.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도 한번 웃어볼까요? 환하게 스마일 키. 안 그래도 웃지 않는 구원과 함께였기에 시작하죠. 촬영은 헬난이돌 예고했습니다. 저 새끼 좀 안 웃을 것 같은데? 촬영 시작하면 웃겠죠. 일인데. 그렇게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는데 지금 하트가 한 개다. 왜지 명불 구원이 그렇죠. 천진반도 기립박수 칠 기공포를 시전하더니 자 이제 크나 하트다. 그렇죠. 몇 분 뒤엔 자유의 여신상으로 빙의해버리죠. 이처럼 또다시 성의 없는 그의 모습에 제대로 킹받은 사랑은 아무리 낙하산이어도 그렇지 그 정도 위치면 이 정도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의 킹존심을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것 같은데? 건드리기 시작하죠. 내 유일한 흠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야. 아 잘하시는데 웃는 것만 못하시는 거구나. 나 안 하는 거라고. 그러시구나. 자, 슛 갈게요. 이에 구원은 오케이. 각오를 다지고 이번엔 프로답게 천사의 미소를 좁고도 지리고 갈 미친 썩소를 시전한다. 본부장님, 비웃으시면 안 돼요. 몇 시간 뒤 야 생선이 너무 크다. 구원의 트롤링은 계속되고 제가 자 접어. 결국 촬영은 조속히 마무리되죠. 그런데 작정한 작가가 배를 받아 한가운데서 멈춰버린다. 배도 이상하고 날씨도 이상하고 가파도로 필사시켜. 그렇다면 다음 클리셰는 근처 섬에서 둘이 숙박하게 될 확률 58,000%. 그렇게 숙소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딘가가 좀 이상합니다. 겁나요? 정답입니다. 아니, 내가 겁이 났어. 황사라 씨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지. 이렇게 뒤를 보호하면서 걸어가고 있겠니? 그는 쫄보 세계 랭커였죠. 따라와. 앞장설 테니 따라와. 그렇게 허공 댐프시로를 선보이며 워킹하던 중 갑자기 분위기 전설의 고향에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만다. 잠시 후 눈을 뜬 구원 앞에 곡성 뺨치는 지리는 인테리어가 맞이하고 있었죠. 심지어 방 한켠에선 할머니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좋다. 이어진 할미색 패기에 쫄보 치사랑을 넘어버리고 대탈출을 시도하는데 문 밖은 야너 좋아하면 안 되네. 악마를 보았다가 대기 중이었죠. 그렇게 거품을 불기 직전 구원은 단 세 글자 천사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의 결말은 왜 그쪽으로 다녀요? 개쪽 그 자체. 어대는 멀쩡한 게 그냥 겁먹은 똥강아지 마냥. 그렇게 상사로서의 위신과 남자로서의 체면을 모두 다 놓친 구원에게 그 유명한 야관 문주. 사랑이 이쪽은 비실비실해서 술 잘 못할 것 같고요. 전화 한 잔 주세요. 람버스 뺨치는 도발까지 시전한다. 이에 구원은 전 여기다 마시겠습니다. 가득 따라 주십시오. 이거 독한 건데 괜찮겠어? 아, 그렇다면 그라가스 하기 시작하고 여기다 마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다는 저도요. 자존심 술 배틀이 시작되죠. 수가 좋아. 마시고 죽어보자고. 잠시 후 무려 세 통을 들이붓고 나서야 휴전 상태에 돌입하는데 웃지 말랬지. 웃지 말라는 그의 명령에 그쪽 보고 한 거 아닌데. film 보지 말든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아니 뭐 사람이 왜 이렇게 까칠해요? 왜 투덜투덜 아주 투덜이야 진짜. 아유. 사랑의 취중진담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내 앞에 열정거리지 마. 주폭은 덤이었죠. 명령 금지! 여기 회사 아니거든요? 야! 왜? 네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함부로 해도 되는 막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 다 똑같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비록 만취였지만 사람은 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100번, 1000번, 58,000번 맞는 말이었죠. 좀 이따가 뭐라 되는 줄 아나. 답답이야 진짜. 그런데 자신을 디스하는 이 꽐라 래퍼를 바라보며 구원의 눈이 또다시 하트 뿅뿅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얼굴이 유나였기에 개연성 쌉인정이었죠. 그렇게 가파도 최고의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하룻밤이 저물어갑니다. 다음날 헛개수 마려운 아침이 찾아오고 슬슬 떠날 채비를 하던 도중 양말도 안 벗고 잤어. 어머. 그녀가 발을 헛디뎌버리죠. 심지어 중심을 잡으려던 벽이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그 도착지는 당연히 구원의 품 안이었습니다. 정관식 씨, 이제 그만 일어나지. 죄송합니다. 그들이 합방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제 분명히 방 2개라고 했고 출입문도 다른데. 바로 가파도식 선택형 스위트룸 서비스 때문이었죠. 그런데 네? 얼마요? 가격 또한 67만 5천 원. 뭐요? 5성급 호텔 저리가라입니다. 선장님 잘 오셨어요. 여기 좀 이상해요. 심지어 엄마도 못 받았어? 엄마?
엄마? 네 엄마다. 성장까지 한통속이었죠. 하지만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구원이 저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얼른 상황을 마무리하던 그때 잠시만요. 당근 VVIP이자 내고 인생 30년차 고인물 사랑이 어제 저희가 잔 방이 아무리 가파도에서 제일 좋은 스위트룸이라고 해도 우리 킹호텔이랑 비교했을 때 1박에 10만 원이면 충분해요. 후하게 쳐도 15만 원,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그 정도 저녁은 5만 원만 받으셔도 충분하실 거고 자전거 투어는 보통 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신 술값 10만 원은 다 드리고 미친 내고 실력을 뽐내기 시작하죠. 옷까지 빌려주셨으니까 총 35만 원 드릴게요. 이 새끼 뭐야? 재벌이라면서 뭔 돈을 반씩이나 깎아. 돈 많으면 바가지 씌워도 돼요? 부당요금 신고센터에 전화할까요? 단 한마디도 지지 않는 완벽한 논리와 대처, 그리고 어제 배 고장난 건 맞아요? 거래에 있어 유리한 위치까지 선점하며 괜찮으시면 지금 바로 입금할게요. 오케이. 딜. 아주 손쉽게 바가지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은 제가 죄송했어요. 갑자기 사랑이 사과를 하죠. 뭘? 제가 던졌다는 돌말이에요. 무슨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아무것도 모르지만 상처받은 눈은 진짜였거든요. 그가 진심이었다는 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돌? 이에 구원은 까먹고 있었네. 아무 일도 아닌 척 침대를 시전하지만 그의 광대는 찢어지기 직전이었죠. 다음날 사랑씨 방송 잘 봤어. 정말 잘하더라. 사랑은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사내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 그래. 수고들 많아요. 이 일로 자네구만. 천사랑. 회장이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하죠. 이어서 순발력도 뛰어나고 위기 관리도 잘했어. 배포도 크고. 극찬을 이어가던 회장은 그녀에게 내일부터 호텔리어들의 꿈의 장소 킹더랜드로 올라가. 킹더랜드로의 인사발령을 내립니다. 그곳은 킹호텔의 VVVIP만 출입 가능한 라운지이자 VVVIP 고객 한 분이 여기서 쓰는 돈이 전체 객실 하루 총 매출보다 많을 때가 다반사고. 호텔 대부분의 매출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죠. 그 말인즉슨 인정받은 최고의 호텔리어들만 갈 수 있는 호텔리어로서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한 달짜리 계약직 출신에서 저도 여기 올라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정직원을 넘어 안녕하세요, 천사랑입니다. 킹더랜드까지 사랑은 말 그대로 인간 승리를 이뤄낸 것이었죠. 심지어 여긴 다들 가족처럼 지내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함께 일할 사람들까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런데 지배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지배인님 참 좋은 분이시지? 근데 나는 달라. 차별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곧바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죠. 여기 모두 인서울 4년제야. 2년제인 사랑씨가 여기 올라온 건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하찮게 되거든. 이곳에서도 한 식구로 인정받고 싶으면 전통을 깨고 올라올 만큼 실력이 되는지 먼저 증명을 해봐. 결국 단단히 해. 결코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구원은 그래도 본부장답게 아침부터 열일을 하고 월급 루팡 중이었죠. 현재 그의 마음속은 천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모공 개수까지 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하세요? 비서 상식이 급등장하고 백급 뺨치는 엄크 알트탭 신공과 함께 짜잔. 나르시스트 빙의에 성공하죠. 노크 안 하고 다녀? 10번도 더 했어요. 하지만 상식이가 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젠 보기만 해도 광대를 주체할 수가 없고 우연히 마주치기만 해도 고장날 정도로 마음이 커진 걸 깨달은 구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의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그녀가 좋아했던 마카롱과 함께 사랑을 따라 나섰고 떨리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선물을 전달하려던 그 순간 그녀의 남자친구가 등장하죠. 그렇게 구원은 돌아서게 되지만 정작 이쪽의 분위기는 아직도 화났어?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 가게? 얼굴 도장만 찍고 가자며. 너무나 이기적인 남자친구에 지친 사랑은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올게. 기다려. 마음을 정리 중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할 말 있으니까 조용한 데서 얘기 좀 해. 할 얘기가 뭔데? 가서 얘기해. 그냥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동호회 사람들 만나기로 했어. 중요한 약속이라. 오직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마음 풀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네 마음 편히 놀려고 잠깐 들른 거네. 얼굴 도장 찍으러. 그렇게 말하면 섭하지. 일부러 약속 시간까지 늦추고 기다렸는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해보려고 했어. 내가 선택한 사랑이라 최선을 다해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일말의 망설임은 남아있었던 사랑은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너한테 배려는 사치인 것 같아. 이제 확실히 결심하죠. 넌 그런 배려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알았어. 애들한테 좀 늦는다고 전화할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 간단히 김밥 어때? 이 와중에도 시간을 아끼려 드는 왜? 김밥 싫어? 눈치 세계 챔피언에게 우리 헤어지자. 그녀는 이별을 고합니다. 나한테 미안해서 더는 못 만나겠어. 사랑아! 거기서! 신호가 13초나 남았는데도 따라가 붙잡지 않는 그의 행동은 사랑이에 대한 마음의 양을 대변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설마 뭐 질투가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현실 부정 중인 구원자. 아니 내가 괜히 애꿎은 마카롱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는데 하필 그때 단속반이 출동합니다. 방금 쓰레기 불법 투기하셨습니다. 면허 좀 주세요. 개거천선 후 경찰로 전직한 성락이 형이었죠. 그런데 저 여자친구 주려고 산 거죠? 아닌데요. 선물로 주려고 산 건데 안 주고 버리는 거 보니까 뭔 일이 있었네.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친구한테 딴 남자가 있었다든지. 갑자기 무당에 빙의합니다. 그 여자 이쁘죠? 상당히. 잘 웃어주고. 이 새끼 뭐야? 이쁜데 아무한테나 잘 웃고. 그러니까 어장관리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마음 단단히 잡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벌써 크게 당했구나. 됐어. 됐고. 자, 그냥 가세요. 아니 뭘 또 그냥 가래요. 이거 끊던 거 마저 끊으세요. 안쓰러워서 그래, 안쓰러워서. 돈 굳었다 생각하고 이 돈으로 술 한잔 하면서 정신 차려. 예? 가시라니까? 몇 분 뒤 지금부터 형이 하는 얘기 잘 들어. 여태까지 몇 명이나 만나봤어? 선규형이 연애 1타강이가 시작되죠. 그런데 사람 여자. 알고 보니 우리 구원자는 바빠서. 모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치겠는 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어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건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사랑하는 건지 이게 막 헷갈린다니까? 자신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죠. 나의 그녀도 엄청 이뻤어. 내가 진짜 잡았어야 됐는데 그의 말을 정리하자면 그 놈이 아니라 내가 네 남자더라고 소리라도 질렀어야 됐는데 진짜 딱 한 번 망설인 그 순간에 그냥 돌아서 버린 그날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어. 시도라도 해보고 후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구원은 무언가를 결심하죠. 한편 다음날 이번에 우리 포스 로얄 호텔 LVIP 라운지가 킹호텔 킹더랜드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네? 라이벌 그룹에게 매출을 따라잡힌 것을 들은 구회장은 둘이 뭔가 잘해보라고 믿고 맡겨놨더니 대체 뭐 한 거야? 극대노한 상태로 둘이 힘 합쳐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 매출 1위 다시 가져와. 두 사람에게 공동 미션을 하달합니다. 이번에 너희 실력 보고 그룹을 통째주든 나눠주든 결정할 테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네. 아버지 앞에서 긍정하던 화라는 너랑 나랑 힘 합치라는데 너 힘 없잖아. 뭐 아직은? 앞으로도 쭉 없을 거야. 뒤에선 칼을 꼽기 시작하죠. 대도 않게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에 구원은 뭐가? 무시받는 기분? 새삼스럽게 왜 그래? 네가 뭐 대단한 줄 알았어? 사랑의 입장을 누가 그러던데. 사람 다 똑같지 뭐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녀의 생각을 사람은 다 제대로 이해하고 누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넌 그래도 돼. 공감하게 됩니다. 근본도 없는 애니까. 알아?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음날 인트로에 피바람이 불게 됐던 것이었죠. 한편 이 소식을 들은 구원도 직원 간담회를 주최하는데 아무래도 VIP 고객님들을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행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을 보기 위함의 지분이 더 커 보였죠. 혹시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래 보여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저보다 현장에 계신 분이 더 잘 알고 계시니 지배님 의견에 따르려는 겁니다. 제일 효과 있는 방법이 뭐죠? 공과사 구분은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가 제일 낫긴 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런데 지난번처럼 4천만 원짜리 세트 팔았는데 인센티브로 3만 원 책정하시면 사실 별 효과는 없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효과 나올 만큼 크게 거십시오. 달성 목표 금액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보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적극 수용하는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랑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킹그룹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을 마친 구원은 퇴근 후에 잠깐 얘기 좀 하지. 살을 수행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명불 모쏠답게 보낸 지 5초 만에 없어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퇴근을 안 했나? 문자를 못 봤나? 문자를 못 봤... 독백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더니 곧이어 문자 확인 AI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밤새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다음날이 밝아온다. 없어요. 허나 좌절도 잠시 욱하는 마음에 잠깐 얘기 좀 하지. 다시 본부장 모드로 사랑을 소환하는데 내가 어제 보자고 했는데 언제요? 문자 못 봤어? 제 번호 아세요? 당연하지. 인사카드에 나와 있잖아. 저는 본부장님 인사카드를 못 보는데요. 알고 보니 사랑은 그의 번호조차 몰랐기에 그의 문자를 스팸으로 치부한 것이었죠. 이에 구원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정가식 씨, 혹시 이따 저녁에 약속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요? 한 글자 아니요, 없어요. 그럼 한 글자씩 나랑 같이 마음을 담아 저녁 먹을래요?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싫은데요? 내가 왜? 개같이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그럼 정가식 씨는 밥 말고 뭐 좋아하는데? 그냥 본부장님이랑 둘이 밥 먹는 거 불편해서 그래요. 일만의 여지조차 없는 입국컷을 당하죠. 주문 안 하실 거죠? 안 먹어.
한편 그날 저녁 퇴근 중인 사랑 앞에 서프라이즈 생일 축하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뭐 하는 거야? 가자. 좋은데 예약해놨어. 우리 헤어졌잖아. 이어진 그의 답변은 김밥 먹자고 해서 삐진 거 아니었어? 역시나 상상 초월이었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 겨우 먹는 거 가지고 삐지긴. 야, 입을 열 때마다 그런 걸로 헤어질 거면 벌써 몇백 번을 헤어졌어. 이런 놈을 사랑했던 내 자신이 이제 진짜 그만하자.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너만 끝내면 다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내 사랑은 끝났어. 네 사랑은 네가 알아서 해. 배려하지 않기로 하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곧이어 날씨조차 사랑의 마음을 대변하기 시작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실컷 울음을 터뜨리고 있던 그때 누군가 이 피를 아니 상처받은 사랑을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구원일 확률. 이어서 여기 내 자리인데 무심 한 스푼 끼얹어주며 여기 내 자리라고. 오지는 플러팅을 시전하는데 이에 당황한 사랑이 셀프 와사바를 시전하며 호응합니다.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킹더랜드 3화부터 4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회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4화부터 사랑과 구원의 본격적인 로맨틱 코미디가 그려졌는데요. 드라마 자체가 아주 익숙하지만 묘하게 매력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자주 나오던 소재였지만 최근에는 많이 없던 신데렐라 소재라 그 클래식한 향수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소소하고 꽁냥꽁냥한 에피소드들과 결합된 매력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시원시원한 전개가 다음화를 더 기다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킹더랜드는 매주 토, 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물이었습니다.